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품질 경영 기사에 응시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4년제 대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제 다니셨거나 또는 이제 뭐 졸업하셨더라도 이제 그 품질 경영 분야에서 적어도 한 2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레벨이 좀 업되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신뢰성 관리는요, 사실 산업공학과 또 공업경영학과 쪽에서 역시 한 학기 정도 이렇게 배우는 그 내용이고요. 그 내용 자체가 이것이 이제 아주 오래된 그런 학문은 아닙니다. 그 보전 뭐 공학회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신뢰성 공학회는 또 유명하죠. 산업공학 쪽에서.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 분야인데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계량화할 수 있으면 좋죠, 그죠? 근데 뭐 열치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듯이 사람을 계량화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떤 신뢰성 관리는요, 어떤 부품이나 기계, 뭐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죠, 그죠? 믿을 수 있는 관리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차에서 역시 20문항 정도 나오고요. 2차에서 많으면은 한 2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리 이제 강조를 해도 1과목 SQC 파트와 2과목 실험 계획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신뢰성 역시 1차 위주로 일단은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겠습니다. 신뢰성의 개념 1. 신뢰성이란 정의 시스템이란 아이템이 정해진 사용 조건 하에서 의도하는 기간 동안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게 수행할 성질을 말한다. 그러니까 신뢰성은 성질이죠. 성질. 그래서 신뢰도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량화한 것, 즉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신뢰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오죠. 수치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을 신뢰도라고 한다. reliability라고 한다. 또한 신뢰도란 시스템, 기기, 부품 등이 정해진 사용 조건에서 의도하는 기간, 정해진 기능을 발휘할.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고장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자기의 성능을 수행하고 있을 그런 확률, 이런 확률입니다. 고장나지 않을 확률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신뢰성 이론의 발전 193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46년도 ARINC 그 다음에 50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4번에 보시면 1952년도에 뭐가 있죠? 미국 전자기기 신뢰성 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그리. 자, 체크하시고요. 어그리가 뭐냐 한번 봐두십니다. 영어로도 한번 봐두세요. 미국 전자기기 신뢰성 자문위원회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됐고 6번 1958년 나사에서도 신뢰성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 이렇게 되는데 나사에서 보면 6번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끝으로 보면 FMEA라든지 FTA 이런 기법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중에 뒤쪽에 가면 배웁니다. FMEA, FTA. 자, 3번 신뢰성의 필요성. 왜 필요하냐? 요거 읽으시면 돼요. 수명이 긴 제품이 요구된다. 엄격한 사용 조건으로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신뢰성이 또 좋아야 된다. 많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의 증가로 인해 신뢰성이 높아야 되고 기술 개발 주기가 자꾸 짧아지고 있죠. 현대에는. 그래서 자꾸 신뢰성이 높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 2절 신뢰성 시험과 척도의 계산. 2점이 신뢰성 시험의 개요 및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이 신뢰성 쪽은요, 거의 한 60%, 70% 정도는 또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30%, 한 35% 이렇게는 또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요.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장시간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는 충분한 시험을 통해야 된다. 자, 이를 총칭하여 신뢰성 시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의 종류. 자, 정상수명시험. 이제 이 기계를 가동하죠. 그죠? 부품을 가동할 때 이렇게 쭉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환경 조건 하에서 놔두면
쭉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고장이 날 거는 고장이 나고 또 어떤 거는 뭐 끝까지 살아남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을 뭐 무한정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수 중단 시험. 그러니까 20개 시험을 해서 5개 고장 날 때까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또는 자, 시험을 시작 스타트해서 한 20개 정도를 테스트했는데 이것이 뭐 몇 개가 고장 나는지는 상관없이 우리가 만 한 24시간 정도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정상 수명 시험이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수 중단 시험과 정시 중단 시험이 있다. 자, 가속 수명 시험이 또 밑에 있습니다. 시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용 조건을 정상 사용보다 가혹하게 한다. 가만히 이렇게 정상 수명 상태로 놔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그죠? 자, 그런 방법으로서는 아레니우스 모델, 아일링 모델, 10도시 법칙, 알파승 법칙, 역거듭 제곱 모델, 대수선형 모델 이런 것들이 있다. 종류 우선 보시고 세부적인 내용은요. 뒤쪽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자, 우선 아레니우스 모델은 뭐냐 하면 자, 수명이 온도에 영향을 받을 때 온도에 이제 영향을 받을 때 아레니우스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수명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요. 아일링 모델은 온도 이외에 다른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다. 그 다음 10도시 법칙은 자, 10도씩 올라갈 때마다 수명은 50도씩 감해진다는 법칙이다. 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 컴퓨터 하드 주변 이제 뭐 CPU 이런 것들은 쿨러를 많이 달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온도가 10도씨에서 할 때보다 20도씨에서 하게 되면은 수명이 그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도씨 법칙. 그 다음에 알파승 법칙. 압력 또는 전압. 자, 이거는 위에는 온도가 하나 나왔죠. 아레니우스는. 근데 알파승 법칙은 압력 또는 전압을 가속인자로 사용하는 모델이다. 자, 그 다음에 역거듭 제곱 모델은 읽고 넘어갑니다. 요건 잘 안 나와요. 대수선형 모델하고 요 두 가지는 별로 또 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신뢰성 결정 시험, 제품의 신뢰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험을 신뢰성 결정 시험이라고 하고 고장률 시험, 뭐 환경 시험, 전수 시험, 샘플링 시험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보실 사항 없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홀트, 헤스, 그 다음에 버닝, 스크리닝, 디버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 다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홀트 있습니다. High Accelerated Life Test라고 해서 어떤 그 가속 수명 시험의 한 방법인데 가혹한 조건을 주는 거죠. 그죠? 가혹한 조건을 주는 거. 영어에서 나와 있잖아요. High Accelerated. 가속을 해서 라이프 테스트를 한다 이 말이고요. 역시 High Accelerated Stress Screening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HESS라고. 자, 요거는 홀트를 통하여 밝혀진 가혹한 시험 조건에서 제품의 초기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뭐 그 전체적으로 한번 쭉 밑줄은 그어 두시고 초기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시험이다. 그 다음 이제 세 가지는 별표입니다. 별표 각각 하나씩 하시고 버닝 시험, 스크리닝 시험, 디버깅 시험은 별도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버닝 시험은요. 버닝이 뭐죠? 번이라는 것은 태우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뭐 안에 두고 태우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초기 결함을 파악 제거하기 위해서 자, 스크리닝 시험, 디버깅 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문두어가 초기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입니다. 버닝 시험, 스크리닝 시험, 그 다음에 디버깅 시험. 자, 초기 결함을 파악 제거하기 위해서 장기간 동안 모의 상태에서 자, 모의 상태 박스 치시고 모의 상태에서 많은 구성품 박스 칩니다. 모의 상태에서 많은 구성품을 동작시켜 보고 합격된 구성품 박스 치시고요. 그것만 사용하고자 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많은 거 집어넣어서 돌려보고 모의 실험해보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놈만 쓰겠다. 버닝 태워보고 타는 놈은 버리고 안 타는 놈은 쓰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스크리닝 시험은 초기 결함 역시 파악하기 위해서 똑같은 것이고 로트 중 결함이 있는 것을 차단하여 양품만 선별하는 시험이다. 역시 밑줄 긋습니다. 로트 중 결함이 있는 것을 로트 중에서 결함이 있는 것을 차단하여 양품만 선별하는 시험이다. 비슷하죠. 위에 거고 하고 그죠?
근데 위에는 이제 모의 상태 시험이고 로트 중 결함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스크리닝 시험이다. 이렇게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그다음 디버깅 시험, 버그가 뭡니까? 버그는 벌레죠. 디버깅, 벌레를 잡는다 이런 뜻이고요. 역시 초기 결함을 경감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사용 전 또는 사용 개시 후에 바로 초기에 동작을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결점이 나타나게 만든 후, 인위적으로 나타나게 만든 후, 요 말이 중요하죠.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디버깅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오기 때문에 조금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신뢰성에는요. 2.2 가속 수명 시험. 자, Accelerated Life Test라고 되어 있고 1번에 공식. 자, 이거 기본 공식 적어 놓습니다. 기본 공식. 자, 기본 공식은 세타 N은 AF가 뭐죠? AF가 Accelerate Factor죠. Accelerate Factor. 결국 가속 계수가 됩니다. 그죠? 곱하기 세타 S는 세타는 여기서 평균이라는 뜻이고요. S는 여기에서 가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 가속 수명.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신뢰성에서는 수명 시험을 할 때는 여기 수명이 됩니다. 세타가. 세타 N은 노말 상태, S의 수명, AF는 가속 계수, 세타 S는 가속 수명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 세타 N은 AF 곱하기 그 다음에 세타 S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었다. 자, 2번 가속인자. 가속인자는 보다시피 뭐 온도를 막 이렇게 가해준다든지 습도, 압력, 전압, 기타 부하 등이 있겠죠. 우리 어차피 지구상에서 이러한 부품들이나 기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환경적인 요건,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여기서 가속인자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 가속 수명 시험 데이터의 해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람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이제 람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성 관리에서는 많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 세타가 여기에서는 무슨 수명 이런 것 뜻이죠. 그죠? 수명 이런 뜻인데 이 수명하고 고장률 람다와는 반비례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고장률이 높으면 수명은 낮아지고 반대로 고장률이 낮으면 수명은 길어지니까 그래서 반대 저런 의미가 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다가 자, n이니까 이거는 AF 곱하기 그 다음에 자 람다 S 분의 1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요거를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2번에는 세타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뒤집었죠? 세타에는 AF 분의 람다 S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 지수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의 공식인데 또 대표적이고요. 그 밑에 보면 FNT라고 되어 있습니다. F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것인데 자 R은 reliability 믿을 수 있다 해서 신뢰도죠. 신뢰도. F는 불신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뢰도.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저 기계를 60% 믿을 수 있어. 그럼 반대로 저 기계를 못 믿을 확률, 불신뢰도는 40%죠. 그죠?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자, 1-F 이렇게 되겠죠? 즉, R 더하기, 즉 신뢰도 더하기 불신뢰도는 1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겠죠? R 더하기 F는 1이다. 믿을 확률 더하기 못 믿을 확률 두 개 더하면 1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FT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불신뢰도는 1-2의 마이너스 AF분의 람다 ST는 1-2의 마이너스 람다 NT다. 이렇게 바로 놔버렸죠. 좀 어려운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 고장률이 일정하다라면, 지수 분포를 따릅니다. 지수 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우리가 R은 2의 마이너스 람다 T로 계산할 수 있다. 나중에 뒤에 배웁니다. 그러면 F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1-2의 마이너스 람다 T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1-2의 마이너스 람다 T라는 것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상 사용 조건에서 람다 N이라면 그 대신 얘를 또 집어넣어서 이제 풀이를 하면 AF분의 람다 S.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의 공식은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의 아레니우스 모델은 앞에서 한번 보았는데 온도만을 사용하는 가속 모델이라 했고요. 온도만을 사용하는 가속 모델이라고 했고 T5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시간까지 살 수 있다면 그것의 수명이 반으로 주는 시간, T50이죠. T50는 개수, 일종의 AF는 개수입니다. 개수, 수정 개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E의 KT분의 델타 H다. 델타는 뭐 변화량 이런 걸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AF는 여기에서는 E의 K의 델타 H, 그 다음에 괄호 열고 T1분의 1 마이너스 T2분의 1이다. 자, 크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복잡한 공식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T는 여기에서 temperature, 첫 번째 T50이라고 할 때 그때 T는 타임입니다. 타임 50%가 고장날 때까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T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켈빈 온도라고 그래서 절대 온도죠. 도시 섭씨 온도에다가 셀시우스 온도라고 하죠. 그죠? 거기에 273을 더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K는 볼츠만 상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8.6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뭐 시험 굳이 꼭 나온다면, 혹시 나온다면 주게 되는 그 값들입니다. 그럼 AF, 델타 H도 상수니까 다 주겠죠. 그래서 뭐 50%까지 고장날 때까지 시간을 아레니우스의 법칙에 의해서 구하시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자, 4번 아일링 모델 있고요. 그러면은 아레니우스 모델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온도만을 가속 모델로 한다. 그것이 오히려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아일링 모델은 가속 인자로 온도 외에 다른 스트레스 박스를 치시고 포함시켜 해석한 가속 모델에도 이렇게 되고, 역시 T50 똑같이 AF 곱하기 T 알파승 그 다음에 곱하기 E의 KT분의 델타 H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죠. 그죠? 공식이 있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앞에 나오는 그 아레니우스보다 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이 복잡하다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양쪽 갈로 T 온도와 전압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3번에 가면 온도는 일정하고 전압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이 중에서 굳이 나는 한번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3번 양쪽 갈로가 그나마 제일 간단하죠. T50은 즉 온도는 일정하고 전압이 변화하는 경우 정도만 한번 굳이 보시려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꼭 100점 나는 맞아야 되겠다. 100점 맞아야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5번 10도시 법칙, 10도시 법칙. 자, 이것은 보셔야 됩니다. 별표 2개입니다. 자, 세타 N은 AF 곱하기 세타 S라고 했는데 10도시 법칙에서는요. 자, AF를 뭐라고 아예 정해버렸죠? 2의 알파승이라고 정해버렸어요. 2의 알파승. 이거 자체가 자, 나는 2의 알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해버렸습니다. 자, 알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10분의 가속온도 마이너스 정상온도. 정상온도일 때와 가속온도. 그래서 10분의 이렇게 됐기 때문에 10도시 법칙이다. 10도씩 이렇게 나타내. 우리가 100분율로 나타내면 100으로 나누면 되죠. 100으로 곱하면 되죠.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AF는 2의 알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AF는 2의 알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세타 S분의 세타 N이다. 이렇게 하시고, 별표 2개 하시고, 2번 양쪽 갈로에 정상 온도에서 10도씨 증가시키면 수명이 반으로 감소된다는 원리를 이용했다. 자, 그다음 6번 알파승 법칙도 있습니다. 10도씨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이제 알파승 법칙이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해서 좀 나오는 법칙이 있고요. 요것은 별표 1개입니다. 1개. 자, 요것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 하면, 자, 세타 S는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이걸 세타 N으로 유도를 하면, 세타 N은 V 알파 곱하기 세타 S, 이렇게 되겠죠? V 알파 곱하기 세타 S,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요. 자, AF는 VM분의 VS의 A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V는 전압 또는 압력이고요. 여기서 알파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알파승은 상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상수다. 이렇게 됩니다. 알파는 상수다. 자, 그래서, 자, 이건 역시 공식은 좀 암기를 해 줘야 됩니다. 암기를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3 신뢰도 함수. 자, 1번 시점 t에 있어서 생존할 확률인 신뢰도 함수 RT. 자, RT가 있는데 이 R이 1-F라는 것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자, R에서 n분의 nt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뭐냐면 자, 뭐 사람으로 치면은 좀 더 와닿겠죠.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한 20명 있었습니다. 20명이 있었는데 자, 전쟁터에 나갔어요. 20명이 총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한 8명 죽고 12명이 살아남았어요. 12명이. 그러면 우리 이 게임, 이 전투에서 우리가 이제는 믿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20분의 12가 되죠. 12 살아있을 확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계로 해도 됩니다. 기계가 20대가 출발을 했는데 일정 시점 한 20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8대가 죽고 12대가 남아있다. 그럼 이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그 T 시점에서 즉 그 시점에서 지금 신뢰도는 얼마냐 했을 때 20분의 12가 되겠죠. 12개 살아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FT는 어떻게 되느냐? FT는 1-R입니다. 1-R이 되겠죠. 그죠? 1-R 또는 1-n분의 nt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RT와 FT를 합치면 항상 확률 공간의 합은 1이기 때문에 1입니다. 자, 그리고 FT가 무한대로 갔다. T가 무한대로 갔다. 스몰 t가. 즉, 시간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F, 즉, 불신뢰도 믿을 확률은 1까지 된다. 다 고장 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세상에서. 자, 그래서 1번 굵은 글씨 우리가 했습니다. 요거 전체적으로 별표 2개 하시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2번에 고장 확률 밀도 함수 F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고장 밀도 함수는 단위 시간당 전체의 몇 %가 고장 났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함수 값을 FT다. 펑션 이렇게 되겠죠. 펑션 T 시간에 따르는 함수.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미분하면 우리가 F를 미분하면 불신뢰도를 미분하면 결국은 FT 시간에 따르는 어떤 전체 시간 몇 %가 고장 났는지가 나오겠죠. 미분의 의미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이것은 자, T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FT 불신뢰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을 DFT, DT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결국은 이 말하고 같죠. 그죠? F'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이것이 그 불신뢰도를 미분하나 신뢰도를 미분하면 거기서 극이다. 그렇게 나타내서 마이너스 RT로 이제 나타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런 개념인데 크게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없어요. 1번 동그라미는 보실 것이 없습니다. 2번 동그라미는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자, 2번 동그라미는 FT는 FT는 인테그랄 0에서 t 시간까지 ft dt다 이렇게 되어 있죠. ft dt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ft dt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이제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을 0시간에서 이제 무한대 시간까지 있다 아닙니까? 무한대 시간까지. 그러면 고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우리가 일정 시점 t 시간까지 요때까지 총 고장 났는 것을 다 더하면 된다 그랬죠? 단위 시간당 전체 몇 %가 고장 났는 것을 나타내니까 그럼 이거를 면적을 더하려면 인테그랄 0에서 t 시간까지 그 다음에 고장 확률 밀도 함수 ft dt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ft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또 살아남은 것이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이니까 t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겠죠. 밑에 보면 인테그랄 t에서 무한대까지 ft dt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공식을 또 묻습니다. 자, ft의 공식으로 맞는 것은 또는 RT의 공식으로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요 단독으로 공식을 한번 별표 1개씩 하셔가지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고장 확률 함수 람다와 RT다. 고장 확률 함수. 이거는 그냥 고장률이고요. 고장 확률 함수는 시간에 따르기 때문에 람다 t라고 부릅니다. 자, 1번, 2번 동그라미는 별표 2개씩 합니다. 별표 2개씩 하시고 3번 동그라미 보시면 제일 끝에 RT는 E의 마이너스 람다 T라는 공식이 있죠. 그거는 별표 3개 합니다. 별표 3개.
자, 1번에 보시면 FT 고장 확률 밀도 함수 FT는 샘플의 수, 전체 수입니다. 전체 수 넘버 분의 시간 t와 그 다음에 t 더하기 델타 t. 이게 t 시점으로부터 델타 t 시간만큼 시간은 보통 흘러가죠, 그죠? 지난 만큼, 그러니까 t 시간에서 델타 t가 지난 요 시간 요 사이에 고장난 개수, 고장의 개수 곱하기 델타 t분의 1이다. 델타 t는 시간이 얼마만큼 변했냐 이 말이죠. 20분이 흘렀다. 뭐 20, 뭐 이렇게 되겠죠. 2번에 람다 t는 리미트 델타 t가 뭐 0으로 갈 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큰 의미 없이 뒤쪽에 보면 RT분의 FT라고 있습니다. RT분의 FT. 자, 람다 t는 자, RT분의 FT. 자, 요거를 박스 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밑에 보시면은 람다 t는 t 시점의 생존 개수, 나머지는 위에 있는 공식하고 같아요. 1번 동그라미와 같습니다. 분모만 좀 다르죠? t 시점의 생존 개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처음에 시작해서 쭉 왔는데 어떤 t 시점이 되었다. 요때 생존 개수 분해 t 시점과 델타 t 시간이 지난 사이의 고장 개수 곱하기 델타 t분의 1은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위의 공식은 1번 동그라미 공식은 위에 보시면 1번 동그라미 제일 우측에 보시면 n 곱하기 델타 t 분해. 근데 n이 라지 n이죠. 라지 n. 그것에 비해서 2번 동그라미는 어떻게 됐어요? NT, T 시점의 생존 개수 곱하기 델타 T 분의 이렇게 되니까 분모가 조금 다르다 하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에 가시게 되면 자, 뭐 이상한 거 보입니다. EXP 이렇게 보이죠? EXP. 자, EXP는 익스포넨셜을 그대로 직역하면 지수분포입니다. 지수분포. 그 지수분포 대괄호 열고 마이너스 뭐 인테그랄 이렇게 되는데 큰 의미 없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만일 람다 t 이꼬르 람다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RT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다. 2의 마이너스 람다 t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입니다. 일정하다. 보통 우리가 고장률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지구계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별표 3개 하시고 보십니다. 우선 공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문제로 가면 보다 더 명확해질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